산템버 6월 20일 2월 20일 화요일 일주일 만에 지금이 06시 5분이고요 애매하게 춥네. 3.3도. 크레타 섬이라는 데가 있어요. 크레타 섬. 그리스 인근에, 그죠? 그리스 인근에 있는 섬인데, 뭐 이곳에서 발원을 했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으나 아리아인 계통인 것 같고, 이쪽에서 수천 년 전에 발원이 돼서 해상무역에 당시 2, 3천 년 전에 상당한 해상무역을 장악했던 한 민족이 있어요. 크레타 섬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제 뭐 갑돌섬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렇게 하다가 오른쪽에 보니까 이제 섬이 갖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거죠. 확장성이라든가 뭐 장단점이 있는 거죠. 뭐 섬에 이제 고립이 되면은 어느 정도 외부로 침입해오는 외적에 대한, 그죠? 천연 방어막도 있고 바다. 크레타가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큰 섬은 아니잖아. 그래서 우측을 돌아봤어. 그랬더니 당시에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나안이라는 땅이 있는 거야. 쓱 봤더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쓱 살았어요. 그들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 이라크 인근에 있는, 그죠? 티그리스 프라테스 강 쪽에서 수천 년 전에 넘어오잖아요. 기원전 4,500년, 5,000년 그 정도 되나요? 어떤 이유로 해갖고 자기 일가에서 벗어나가지고 남서부 지역으로 들어오서 이스라엘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쪽에서 자기가 자손을 낳고, 그죠? 이 가나안 쪽이 어떤 치명적인 기후상의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게, 한 번 어떤 그 식량 위기가, 그죠? 기후변화로 인한 급격한 강수량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내용으로 자기가 일구고 있는 일가들이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식량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기후 변화를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의 이스라엘, 가나안.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껄핏하면은 그런 그 위기를 본능이잖아요. 인간은 타개하고자 찾은 거지. 대표적인 곳이 이제 그들 인근에 있는 이집트로 가는 거야.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나안을 통해서 남서부를 통해서 시나이 반도를 통해서, 그죠? 시나이 반도를 통해 가지고 이집트로 가더라고. 거기서 이제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이스라엘을 이제 잠시 잊은 거지. 저기서 그렇게 이제 살다가 이제 자손을 낳고 뭐 어마무시하게 번성을 하는 거죠. 거기서 유대라는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코란을 가지고, 토라 성경, 사실 유대 성경을 가지고 이쪽에서 일가를 이루면서 대단히 큰 번성을 이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집트 내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뭐 우호적으로 지내지 않았던 것 같아. 뭐 여타 다른 유대인만이 가지고 있는 그 용합할 수 없는 그런 종교적인 이유들도 있잖아요. 당시에 이집트는 다신교를 믿었잖아요. 다신교. 그 중에서도
파라오가 지향하는 태양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정체성을 흡수되지를 못하잖아. 뭐 맨날 그냥 두드려 맞는 거지. 일부 그들이 이집트에서 많은 강제 노역을 했다는 뭐 증거들도 있고, 역사서인 구약성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 모세라는 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시나이 반도를 몽땅 끌고 와가지고 시나이 반도를 직접 건너면 되는데 50년 만이야. 해안가를 돌아서 남쪽으로 갔다가 동쪽으로 갔다가 해가지고 겨우 여리고라는 데로 이제 들어갔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바로 직전에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수제자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통치를 위임하죠. 왔는데 뭐 기존에 자기 아브라함이 자리 잡았던 땅이라고 해서 들어왔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서쪽으로 하는데 소식이 들려오는 거야. 저쪽 가자. 그 당시에도 또 가자였어요. 고대 도시 가자. 그리고 니게 서부 해안 지역에 저 크레타에서 온 해양 민족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뭔 얘기야? 당연히 자기네들이 수백 년간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가 있는데 거기가 텅 빈 땅일 리가 있겠습니까? 가서 따졌어. 따졌더니 무슨 우리들이 왔을 때 빈 땅이었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호되게 막 혼을 더 내는 거야. 그 말도 안 되는 놈들아 그러면서. 고대 고전을 보면 삼손과 데릴라라는 작품이 있잖아요. 삼손으로 표현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는 민족의 우두머리 삼손, 그들이 바로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이.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 다윗은 이스라엘 유대인이고 골리앗은 팔레스타인. 근데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가자 지구에 뭐 하마스가 어떻고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백전백승은 거의 팔레스타인이 놀랍게 승리를 했던 민족이죠. 이후에 이제 그들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제 침략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왕국이 붕괴되면서 이스라엘과 두 개로 남북으로 분리되잖아요. 북쪽은 아시리아 쪽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남쪽은 바벨로니아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잡혀가서 제1차 디아스포라가 이루어지잖아요. 어찌됐든 팔레스타인 백년사라는 그 라시디 할리디라는 생존에 계시는 팔레스타인계 미국인이 있어요. 사회학자. 그가 수년 전에 팔레스타인 백년사라는 책을 집필을 해서 한국에 번역이 돼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몇 년 이번 주에 그 어떤 모임에서
참고할 내용이 있어서 좀 10일 정도 읽었는데, 라시디 할리디 가문의 적장자죠. 지금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내용은 그 이스라엘에 있는 작은 언덕을 얘기하더라고요. 시오니스트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5세기경 로마 황제에 의해서 강제로 이주했던 북유럽과 아나톨리아 쪽에, 스페인 쪽에 한 일파, 그리고 기존의 중동에 이제 남아서 이렇게 세 개로 찢어놓고, 이름도 팔레스티니아로 이름을 바꿔버리잖아요. 이쪽 지역 예루살렘 이쪽. 그래서 북쪽에 있는 유럽에 있는 유대인을 우리가 흔히 아는 아슈케나짐이라고 하고, 스페인에 있는 쪽을 세파르디인이라고 하고, 중동에 있는 걸 미즈라임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시오니즘이 생기게 된 게, 본격적으로 생기게 된 게, 유대인에 대한 열망은 당연한 거고, 거기에 대한 촉발을 했던 거는 결국은 그 모순에 빠져 있는 제국주의, 그 이전에 러시아 황제라든가 이런 유럽 내 노탄에 빠져 있는 말이죠. 황제들, 이들에 의해서 유대인의 위협이 증가하는 바람에 프랑스라든가 이런 데서 있던 한 기자에 의해서 시오니즘이 발생한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시오니즘을 주창한 19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게 아니고, 그 테오도르 헤르츠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업은 기자. 유대계 오스트리아에. 버블 전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독일하고 프랑스가 격하게 당시 유럽의 패권을 두고 한바탕 격돌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교과서에도 한 지역에 독일과 프랑스 국경에 있는 지역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프랑스 땅에서 독일 땅으로 넘어가잖아요. 그걸 다룬 슬픈 한 초등학생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버블 전쟁의 결과로 인해서 프랑스 내부의 불만이 어마어마하게 불타오르는 거죠. 그리고 독일과 관련된 간첩들에 대한 수색들이 이루어졌고, 패전 이후에 누군가 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분풀이가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항상 그 유럽은 그 분풀이의 대상으로 유대인이, 러시아에서는 포그롬이라는 잡살이 나잖아요. 잠깐 비껴나가자면 니콜라이 2세가 그 농노제 해방했던, 갑자기 사망하잖아요. 1897년이고 이후 3세의 부인하에 어마어마한 세파르디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죠. 우리가 마치 관동대 지진 때 올해 일본 보통 우물에 독을 퍼뜨린 것이 조선인이라는 소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일종의 포그롬이요. 그로 인해서 그랬듯이
이제 뭐 누군가 이제 분풀이가 필요한데 이제 유대인이 된 거예요. 하지만 당시 프랑스는 자유평등 가계라는 유럽 내에서 가장 프레시하면서도 근대지향적인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서 역사, 철학, 그리고 과학 등의 문해봉을 펼치는 곳이었는데 이곳에서조차 아주 불길한 내용의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드레피스트 사건이라는 드레피스트 사건 들어봤을 거예요. 드레피스트 그러면 이름도 어려워. 한 정보부, 프랑스 정보부 내에 있는 어떤 장교가 독일 쪽으로 프랑스 내에 있는 정보를 넘겨준다는 아주 발칙한 간첩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프랑스 정부는 아주 군부 내에서도 그렇고 막 들끓었지. 어떤 놈이냐 또 봤더니 그 서신을 조사를 해보니까 육군 내에 있는 드레피스트라는 커널 소령이 였어요. 뭐 하는 그때 이제 격발이 된 거지. 군간 하나 이제 좀 본보기가 중요한 건데 본보기로 이제 가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드레피스트 얼굴도 말끔하고 프랑스 전용 있잖아요, 그 모자, 병정 모자처럼 수염은 이렇게 잘생겼어. 근데 이 사람이 뭐 간첩행위로 인해서 응당 처벌을 받으면 되는 건데 놀랍게도 그렇지 않았어. 잡혀와서 신문을 하는데 자기는 아니래. 왜 자기를 지목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냐 그랬더니 여기 봐라. 그 사람에 대한 기소 이유는 그 독일로 간 편지를 우연히 프랑스 정보부에서 잡게 됐는데 서체가 비슷하다는 이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사람이 유대인이었어. 자유평등 가계라는 매우 진보적인 내용의 사상이 유럽 전체에서 유럽 일대에서도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내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유대인이라는 이유, 드레피스트다. 말도 안 되는 조작을 한 거지. 이때부터 오스트리아에 있는 한 신문 기자, 지금 얘기했던 테오도로 헤르츠라는 사람이 연락되는 거지. 가서 취재 좀 해와. 아마도 유럽 내의 그 지식인들이 프랑스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내용으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당시에 이제 독일의 합병 문제 이후 벌어지는 거죠. 차별성을 두고 있었는데 이후에 합병은 되지만 어찌됐든 합스부르크의 일부 영향을 받고 있었던 이들도 프랑스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작 사건에 이제 관심이 높았습니다. 테오도르 헤르츠는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상황을 살펴보니까 탐탁지가 않아. 글씨가 비슷하다는 이유인데 본인은 상당히 부인을 하고 있고 상당히 감성적인 내용이야. 감성적인 기준으로 본 내용을 재단하는 거지. 누군가 본보기는 실제로 1960년, 70년
자기가 했다고 하면서 영국으로 망령을 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럽너의 신기류를 주도하고 있는 프랑스조차도 유대인이라는 이 조작 사건을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안 해요. 프랑스 끝까지 함구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조작 사건에 대한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실제 범인이 영국 증언하고 도망갔는데 그 사람을 잡는 게 아니라 얼마나 불합리한 위정자들이죠. 그 건으로 인해서 밝혀지기 전까지 그 드레피스트는 우리 그 빠삐용에 보면 그 섬 있잖아요. 지독한 아주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그 남미에 있는 그죠? 섬, 그 지옥섬에 10년 이상을 갇히게 되는데 결국 풀려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바라본 테오도로 헤르츠르 기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1887년 러시아 내에 있는 포그로므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러시아를 둘째치고 프랑스 내 유럽 내에서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인류애적인 철학을 가진 나라조차도 이런 내용의 유대인의 화분이 있다라 하면 기자 정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유대인이지만 유럽 내 유대인은 이제 자신들이 꿈꾸는 어떤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1차 유대인 정착을 위한 국제회의가 모임을 갖게 돼요. 그것도 테오도로 그 사람의 자비로. 이후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인물 그리고 제국주의 연합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음수능란 딜을 통해서 자신이 디아스포라 당했던 이스라엘로 돌아가고자 하는 영국 정부와 합의를 하게 되고 1917년도에는 벨포라는 선언을 통해서 말이죠. 로스차일드 가문에 에드몽드 로스차일드 가문에 편지를 보내서 국제적인 무기를 해주겠다.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라는 영국이 지지하겠다. 영국의 임시정부 영국 군정이 1948년까지 이루어지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잘 아는 도토리를 가지고 아세톤을 추출하는 유명한 화학자가 있었잖아요. 그 이전에는 옥수수 많은 영국의 어마어마한 그 전승을 위한 기술을 제공한 사람이 유대인이고, 그 사람도 시오니스트를 였어요. 시오니즘을 꿈꾸는 에드몽드 로스차일드, 아까 말씀드렸던 최초의 시오니스트였던 헤르츠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런 일련의 사태를 예상하고 로샤일드 가문의 유럽 지부에 있는 한 사람은 팔레스타인의 땅을 마구 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돌아왔을 때 이곳에 정착을 하라고. 처음에는 상당히 그 인류애적인 내용으로 유대인이 이쪽에서 정착을 하게 됐다는 거죠. 쫓기고 쫓겼던 디아스포라의 마지막 정착. 당시에 유대인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그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게 된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었는데, 말씀드렸듯이 그런 러시아의 폭정이라든가 포그롬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2차 대계대전에 아우슈비츠를 피해서 돌아오는 사람들, 그들 대부분은 근데 그렇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번에 팔레스타인 반정사의 할리디 가문이 팔레스타인에다 어떤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인을 통해서 쫓겨나는지에 대한, 한마디로 팔레스타인이 쪼그라드는 거에 대한 처절한, 가디언지가 이 책의 서평을 통해서 하는 게 침략 당했으면서도 가만히 있었던 너희들이 안타깝다라는 조소 섞인 서평을 썼더라고. 나도 거기에 안타깝지만 고맙은 얘기를 합니다. 2년 전에 MBN과의 라시디 할리드와의 인터뷰를 들었어요. 구구절절 그 뒤에 하는 얘기는 다 옳더라고. 미국 제국주의가 미국이 이스라엘에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1960년 이후로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겠죠. 러시아에 대한 남하와, 그리고 이슬람 원리주의와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리적인 어떤 덩어리에서 자신과 정체성을 같이 하는, 그죠? 자신과 정체성을 같이 하는 그 유대인들과 미국인들에 대한 어떤 공통 분모가 있죠. 미국에는 아슈케나즘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미국을 이끌고 있는 아슈케나즘이 상당히 있잖아요. 전폭적으로 신뢰할 만한 미국
같다. 그들의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이 이제 곧 지워질 것 같다라는 내용. 안타깝게 무슬림 형제단을 통해서 70년대 이후에 폭력을 가지고 근간을 해서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그들의 정체성,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와는 달리, 그리고 이들을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정부가 살짝 묵인하에 양쪽 집단을 갈등시키는 문제에서 가자지구의 사태가 더욱더 위험한 사태를 했고, 결국은 지도에서 지워질 만큼 팔레스타인에 대한 디아스포라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약자에 대한 기록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삼십시오. 이사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비가 올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